아르헨티나가 재정 상황 악화로 결국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경공격기 FA-50 도입을 포기한다. 아르헨티나 군 당국이 전투기 구매 대신 노후 전투기 유지 보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카이의 FA-50 전투기 신규 구매 대신 운용 중인 스카이호크의 최종 개량형인 ASAR 파이팅 호크를 수리해 지속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아르헨티나 공군은 지난해 한국의 FA-50을 자기 신형 전투기로 선정하고 구매 계약을 진행해왔다. 아르헨티나 공군이 운용해온 파이팅 호크는 이미 20년 넘게 사용돼 수명 주기 완료로 기종 교체가 필요해 신규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FA-50 8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 대금은 8억 4천만 달러에 합의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가 구매 대금을 10년간 2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는 구체화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예산 부족으로 전투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최종 노후 전투기 유지 보수를 택했다. 기능 면에서는 FA-50이 월등히 앞서나 재정 부담에서 포기한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계약 성사 직전인 구매 취소 결정을 내리자 카이는 당황해하고 있다. 카이는 그동안 아르헨티나 전투기 공급 계약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특히 계약 성사를 위해 카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협약을 당부해 허탈감은 2배다. 아르헨티나 역시 그동안 FA-50 구매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6월 G20 기간 중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약식 회담에서 FA-50의 자국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그해 8월에는 오스카 아구아드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은 군 공식 행사에 참석해 현재 FA-50 전투기 확보 작업이 매우 진전됐으며 운영에 대한 자금 조달 문제 논의만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본보 2019년 8월 8일자 참고 아르헨 국방장관 자금 문제만 남아 카이 전투기 수출 사실상 확정. 아르헨티나 수출 무산으로 카이의 수조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카이는 지난 2018년 실패한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타격을 아르헨티나 수출로 만회하려고 애써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재정 문제 악화로 신규 도입 대신 기존 노후 기종 수리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초음속 비행 전투기다. 자체 중량은 6.47톤이며 연료와 무기를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은 12.3톤이다. F-5 전투기나 A-37 공격기 대체용으로 단거리 무장만 갖추고 있으며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수출됐다. 공군 훈련기로 국산 항공기 TA-50 블록이 20대 구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TA-50 블라크 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카이와 TA-50 블록이 20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에 대해 6,883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TA-50 블록기는 공군 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위한 항공기로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TA-50 블록기는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기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TA-50 블록기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항공기만 사용되게 된다. 현재는 KF-16 비행 훈련 과정이 있다. 조종사 양성 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전술 입문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카이는
이번 계약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 등 총 64대가 수출됐다. 카이, 말레이시아 총리 만나 FA-50 방산 세일즈. 김해공항서 FA-50, KT-1, 수리온 전시 아세안 정상위한 수주 활동. 카이 아세안 각국과 방산 협력 강화 통해 조기 수출 성사 기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방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본사를 내방해 항공기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공격기 FA-50, 기본훈련기 KT-1, 수리온 헬기 KUH-1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생산시설을 직접 보니 더욱 신뢰가 간다며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차기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으로 카이는 경공격기 FA-50을 제안했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은 경공격기로 카이는 수출 마케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FA-50 항공기를 선정하면 아세안 10국 중 인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다. 또 카이는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제어공중기동 비행단의 FA-50, KT-1, KUH-1을 전시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카이는 FA-50 등의 한국산 항공기를 하산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게 소개했다. 전날 카이 안현호 사장은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FA-50 추가 수출과 KT-1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8일엔 카이 사업본부장이 한국인 기업인과 응우이행 수완, 북 베트남 총리 간 간담회에 참석해 수리온 의무 후송 헬기와 KT-1을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카이는 말레이시아 LIMA 에어쇼, 태국 DNS 방산 전시회에 참석, 각국 군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이 관계자는 T-50은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필리핀, 태국 등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며 앞으로도 아세안 각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주기에 수출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욱 강력해지는 FA-50 파이팅 이글 업그레이드로 새롭게 태어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과 관련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블라크 입 판매 및 종합군수지원 측에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판매 대수는 20대입니다. 사실 T-50 고등훈련기 생산 라인은 정지된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FA-50에 가까운 전술 입문기를 20대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TA-50 블라크 2는 전투훈련 및 전투기 파일럿 양성에 있어서 비행기 조종뿐 아니라 전술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단계의 훈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TA-50 블라크 2는 언제든 FA-50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AOW급 전투기로 빠른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TA-50 블라크 1을 20대 가량 주문한 것은 퇴역을 앞둔 F-4 팬텀,
F 프리덤 화이터를 대체하고자 하는 밑그림인 듯합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완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공군력 공백을 FA-50 파이팅 이글로 전력 공백을 채워나간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주로 반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한정된 국방비에서 공군 자산에 무한정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FA-50 성능 개량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합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지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언제나 발목을 잡았고 수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연료탱크 장착이나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선보였던 연료탱크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됩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니더,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됩니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4가 유력하다.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4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경공격기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 국가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고사양의 전투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 파이팅 이글은 나름 좋은 성능과 가격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FA-50 파이팅 이글은 공대공 능력과 짧은 작전 반경 등으로 성능 개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번 공군의 성능 개량 사업 조사로 인해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수출 등과 같은 수출과 또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까지 걸리는 공군 전력 공백을 훌륭하게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동남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중동의 이라크 등에 수출되면서 성능은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대공 능력과 작전 반경의 확장은 언제나 전술이나 수출에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번 공군이 FA-50 파이팅 이글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FA-50 파이팅 이글 전투기입니다.